아침 생방송의 주제가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어요. 말씀하실 분을 모셨는데 남자 대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신청을 하셔서 나오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손님들이 놀러 오셔서 방에서 놀고 있었대요. 엄마는 거실에서 손님들과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아유, 우리 애는 못생겼죠.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겸양의 언어였죠.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귀에는 그 얘기만 들린 거예요. 우리 애가 못생겼죠. 그 말을 듣고 마상,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때부터 나는 못생겼구나.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드름이 나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못생겼네.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겨서 고백을 하고 싶어도 나는 못생겼는데 내 고백을 받아줄까?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내려갔습니다. 한번 어머니께 여쭤보지 그러셨어요. 엄마는 진짜로 제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런 말을 들었는데 기억하세요? 여쭤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게 또 공포가 됐구나. 대학교 4학년이 되도록 여쭤보지 못하고 오늘 여기 처음 나왔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면접도 보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자신감 없고 자존감 떨어진 채로 어떻게 면접을 볼까 싶어서. 근데 그 남학생이 훈남이었어요. 인상이 좋아요. 방청석에 나오신 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니, 정말로 아드님이 아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드님이 듣는데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고. 어머니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겸양의 미덕을 발휘한 것인데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아들의 자존감을 통째로 빼앗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자존감 도둑이 된 것이죠. 반대로 남편의 말 한마디 덕분에 또 인생이 바뀐 그런 아내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나이가 60대 중반쯤이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쯤 뵀던 분이니까 지금은 80대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여자들을 공부를 안 시켰죠. 네. 가정형편이 다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거의 무학에 가까우셨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거예요. 근데 공부 욕심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은 공부를 못하다가 남편이 퇴임한 직후에 바로 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안 외지는 거예요. 알파벳은 어떻게 넘어갔는데 중얼중얼 단어장을 만들어서 밭에 갈 때도 들고 가서 외우고 냉장고 문에도 붙여놓고 냉장고 열 때마다 들여다보고 아무리 외워도 돌아서면 근데 영어 단어를 어떻게 다 외워서 어떻게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되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커피를 사발로 타서 드신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고 하니까 너무 배불러서 주무셨대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왜 이 나이에 공부를 하겠다고, 나는 왜 머리가 이거밖에 안 될까. 그때 중학교 교장으로 퇴임하신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대요. 여보, 당신이 그 물 주는 콩나물 시루 있잖아요. 네. 그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겠죠. 물이 빠지죠. 물은 쭉 빠져요, 그죠? 근데 콩나물은 어때요? 공부가 그런 거예요. 근사한 비유다 진짜. 정말 그렇죠. 네. 부인의 눈높이에서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오, so sweet. 미사 여구를 늘어놓은 게 아니라 부인이 날마다 보고 느끼는 것을 소재로 하여 부인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 있어요. 저는 진짜 평생 지금까지 잊지 못할 딱 두 마디의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할 때 친구가 너 그렇게 해서 아나운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너한테 꼭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아나운서가 될게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아나운서에 딱 이제 합격을 해서 제가 처음 맡았던 예능 프로그램 MC가 뮤직뱅크였어요. 선배님이 보시고는 너가 지금은 어리니까 이렇게 방송하지만 이렇게 방송해서 오래 할 수 있겠니? 정말 비수가 이렇게 돼서 꽂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방송을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15년 이상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150살까지 살 수 있겠네. 장수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응원의 말보다는 약간 저를 자극을 주면 그때부터 막 강해지는 것 같아요. 개방성이 높은 분들은 자기를 약간 자극하는 말이 왔을 때 그냥 원망만 하지 않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요즘은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군요. 김재유 씨처럼 타고나길 웃음을 주게 타고난 사람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수죠. 우수저. 그렇습니다. 제가 좀 우수저입니다. 네네. 또 하나 저는 김재유 씨가 근수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육이 많으시죠. 네. 맞아요.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네. 우수저, 근수저 부럽죠. 아마 많은 분들이 말수저도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타고나기를 말을 잘하게 타고나는 사람. 그런데 제 생각에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잘 타고나는 사람은 없고요.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였습니다. 와. 운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딸 5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달리 몸이 약했어요. 안 믿으시는 걸 알아요. 괜찮습니다. 다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랬던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얼마나 기특하셨을까요? 위에 세 언니가 초등학교 들어간 거랑 좀 다르게 느끼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몸이 약했던 어린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더니 날마다 집에 와서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었더니 오늘 선생님이랑 이런 율동을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때 밥 먹을 때까지 계속 중계방송을 했어요. 귀여웠겠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어떤 사람이냐면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 3시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을 하는 배우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랬나 봐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밥상머리에서 말하면 못 나간다. 네, 혼났어요. 복 달아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복 달아난다고 빨리 밥 먹으라고. 그때 어머니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놔두세요. 재밌잖아요. 뭐가 재밌었겠어요? 여러분 재미있었을까요? 귀에서 피나죠. 그죠? 아이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6시간 동안 얘기하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게다가 어머니는 4번째 재방송을 보신 거잖아요. 위에 언니들이 쭉 얘기했을 텐데 그걸 제가 4번째 재방송을 했는데 한 번도 그만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 대단하시다. 다 들어주셨어요. 대단하시다. 실은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사람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딸린 조그만 미용실을 하셔서 항상 바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미용실에 오시는 손님이나 어머니를 찾아오신 손님이 오면 무조건 가서 이렇게 엉덩이를 들이밀고 앉는 아기였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미용 끝난 그 손님들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항상 동네 마실을 다니셨대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쫑알쫑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때도 왜 학년 바뀌면 제일 마음에 드는 애한테 가서 안녕 난 이금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친구하자.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반장이라는 걸 해보았어요. 저희 반에는 69번과 70번이 있었는데 둘 다 육상부였거든요. 저희 학교가 육상부가 아주 뛰어난 학교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수업에 잘 들어오질 않았어요. 대회가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고 합숙 훈련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만나면 안녕 이 정도만 하는 친구였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에 그때는 집 전화밖에 없었죠. 휴대전화가 없었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반 친구가. 해서 여보세요? 했더니 반장 나 누구야? 그러는데 69번인 거예요. 그래서 안녕? 웬일이야? 했더니 반장 내가 좀 할 말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무슨 학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얘기해 그랬는데 그 친구가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고민을.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나랑 인사 정도밖에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린 마음에도 얘기할 데가 없나 보다. 인터뷰 경험을 그때부터 그랬네요. 수련을 쌓으셨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에 관한 좋은 원체험, 또 사람에 관한 좋은 원체험을 어린 시절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고요. 그 시작이 됐던 건 사실 초등학교 4학년 아니면 5학년 때 어린이 동요
자랑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누가 잘하나 혹시 아세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죠?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동요를 하는 네네. 저희 반에 혜영이라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혜영이가 그 누가 잘하나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응원을 하러 갔어요. 아래에서 두 번째 자리에 제가 앉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언니가 나오더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아나운서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떤 천사 같은 언니가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인사를 해주는구나. 나는 어른이 되면 저런 언니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아나운서를 꿈꾸게 된 첫 번째 계기였어요. 와. 중학교 갈 때도 방송반, 고등학교 갈 때도 방송반, 대학 갈 때도 그 대학에 방송반이 있나를 알아보고 갔어요. 그리고 한 번 재수 끝에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을 했죠. 제가 제일 처음으로 단독 MC를 맡은 프로그램이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우와. 서사가 있네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나운서 영업 비밀을 좀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나운서들은 원래 그렇게 말을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입사 1년 차까지 훈련을 제일 많이 받고요. 그것이 이제 아나운서 생활하는데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받는 훈련 중 하나는 3분 스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너무 신입 때 아주 힘든 시간이었어요. 네, 선배님들 퇴근하시기 전에 쭉 모여서 어떤 주제를 주시면 3분 동안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되는 그 시간. 래퍼로 치면 프리스타일 랩 같은 그런 거. 거죠. 예, 예를 들면은 그냥 자 이금희 씨, 커피에 대해서 이제 3분 동안 이야기했어요. 시작. 그럼 바로 3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죠. 막 더듬고 막 하고 나중에 화장실 가서 우는 친구도 맞아요. 있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네. 너무 못하니까. 혼나고. 지옥이겠다. 네. 근데 나중에는요 하게 돼요. 훈련의 힘. 훈련의 힘. 내가 나에게 날마다 1분 스피치를 던져주세요. 주제를 미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 즉시에서. 그래서 그냥 1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녹음을 딱 들어보면 1월 1일에 내가 1월 31일에 나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매일매일 녹음했을 때. 그리고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들은 아무 원고가 없는데 대본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할까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네. 네, 신기하죠. 네. 훈련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실 때 버스에서 창밖에 간판을 쭉 읽으세요. 근데 눈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입을 벌리고 입 모양으로 읽으세요. 무슨 텔레콤, 무슨 꽃집, 무슨 편의점 이거를 계속 보면서. 근데요, 저도 해봤거든요. 버스 타고 다닐 때 해봤는데 안 돼요. 근데 그 훈련을 왜 하냐면 눈으로 보는 것을 바로 입으로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어떤 방송인이 쓰신 수필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이분이 동기들보다 방송 기회가 좀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했대요. 혼자서 중계 방송을 했대요. 내가 김치찌개를 끓인다 그러면 그 모든 동작을 말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점심 메뉴는 김치찌개입니다. 이걸 계속 말로 하면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보겠습니다. 냉장고를 여니까 김치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김치가 좀 푹 익은 게 좋은데요. 자, 오늘 김치는 푹 익었는지 아니면 보겠습니다. 아쉽네요. 약간 좀 덜 익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계속 동작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초아 씨 특히 해보세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정말 말이 늘어요. 늘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저희 후배 아나운서가 방송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잘하나 궁금했는데 혼자서 질문을 만들고 혼자서 답변을 해보는 연습을 계속했대요. 그래서 저도 해봤거든요. 어려워요. 일단 질문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질문 잘 안 하죠? 맞아. 왜 안 했냐면 몰라서 질문을 못 한 거예요. 질문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 한국 영화는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건 그냥 몰라도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답변은 제가 2022년 한국 영화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엇이든 혼자 질문을 만들어보고 그 질문에 마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답변하는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질문을 만드는 능력과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뉴스에 나오거나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너무 많이 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키가 작아서 같이 다니기가 창피해. 이런 말을 들은 남편, 부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격분하여서 손에 들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고 결국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뭐 흡연을 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흡연가들이나 담배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담배 하나 빌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 네, 같아요. 네, 네. 생면부제 낯선 사람한테도 네네. 한 가지 정도는 빌리거든요. 그런데 좀 담배 한 갭이 좀 빌립시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고 돈도 없어요. 무슨 담배를 피워. 이 말에 제일 기분 나빠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웃에게 역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서 구속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 사고, 제일 소중한 생명을 잃게도 만들어요. 반대로 말 한마디가 위기를 반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총기를 들고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보는 순간 모두가 놀랐고 목사님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 총기를 들었던 강도가 총기를 내려놓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영어로 얘기했겠죠. 아, 그럼요. 네. God bless you라고 말한 거 아닐까요? 네. God loves you too, my son. 내 아들아, 신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Can I help you? 제가 도와드릴 건 없나요? 그 말 한마디에 강도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리고 회개하였죠. 생각해보면 제가 18회하고 보름 동안 아침 생방송 토크쇼 진행을 하면서 23,400여 명의 사람을 만났던 것은 저로서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23,400 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한가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하지 않은가를 들었잖아요. 저 나름의 행복의 기준을 일을 하면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부부간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어서 어려운 적도 많았어요. 결혼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네. 부럽습니다. 아, 정말요? 아니, 사실 뭐 이제 초아 씨 외에는 다 기혼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동에 있는 한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을 한 부부가 있었어요. 진짜요. 최단 시간이네요. 아니 무슨 결혼이 카레도 아니고 3분 만에 3분 만에 팔에 끓는 동안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신부가 뭐 걸려갖고 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신랑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신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만약에 제 입장이었으면 아유 칠칠치 못하네. 아, 비슷한 것 같다. 나 바보 아니야. 그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막 정확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멍청해. 멍청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3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재우 씨는 부부 사이가 애틋한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뭔가 애틋한 비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 비결.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애칭이 뭐 이쁘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근데 진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밖에서 아내가 뭐 이렇게 쇼핑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쁘나 부르면 주위에 있는 여자분 5분이 약간 5분이가 돌아보거든요. 이렇게. 이분이 5명. 네,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부르면 참 뭔가 부부 관계에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했었고. 네네. 남편이 나에게 이쁘나 불러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엄청나게 애를 써야 하나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자리엔 저 말고 저희 남편이 와 있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생방송 진행하면서 그런 부부들을 한 10년 동안 매주 만났습니다. 아이고. 예, 아주 오래된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를 30년, 40년, 50년을 품고 사시다가 나오세요. 거기는 이제 주로 대부분 남편에 대한 성토 장으로 바뀝니다. 근데 남편들은 왜 나오시는 걸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망신당하는데 여길 왜 나오시지? 그렇죠. 근데 이제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 나랑 나가서 1시간 동안 내 얘기 들을 거면 내가 당신이랑 평생 살고 여기 안 나가면 이혼해. 나오시겠죠, 선생님? 초강수네요. 초강수. 나가야지 뭐. 네네. 그러면 대부분 나오십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고 들으시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이 사무친 이야기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잊히지 않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걸 감정 기억이라고 표현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얘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감정이 들어간 기억은 몇십 년이 지나도 생생해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 담장 너머로 날 보고 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 야단칠 때 당신이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있었지. 이걸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40년, 50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 감정의 기억이 담길 만한 그런 언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평생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가실 때 부인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들께서는 대충 이렇게 나가세요.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결혼해야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선생님 같은 분 만날까 봐 못하겠어요.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부 간에도 우리 모녀 간에도 감정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감정 기억이 묻어있는 공간을 벗어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집에는 상처가 있다. 어떤 건축가가 한 말이에요. 집에선 싸움도 일어나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오히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부부간에 모녀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카페도 한번 가보고 공간이 달라지잖아요.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그 어린이 동요대회 하던 그 시절 저희 팀에 아주 오래전이죠. 남성 방송 작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부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으세요. 신혼이냐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이분이 웃고 계세요. 그 막 이러세요. 아니 어저께는 내가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휴지 좀 갖다 달라고 하셨겠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는? 쏙 주고 문을 닫고 나오죠. 근데 이렇게 휴지를 준 아내가 문을 요만큼 열고 보고 있더래요, 남편을. 그래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문 닫았더니 아우 나는 당신을 잠시라도 안 보면 너무 싫어요. 나는 당신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건 기적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면 어느 날은 이분이 회의를 하러 오셨는데 계속 하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 어제 못 주무셨어요? 왜 이렇게 하품을 많이 하셨더니 어저께 아내랑 밤새 얘기하느라고 한 잠도 못 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 잠도 못 부럽죠. 부부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대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들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막 이런 드라마 엄청 너무 재밌어요. 그죠? 너무 재밌었죠? 네. 실제로 재벌가에서 비서로 일했던 사람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 비서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설 연휴를 앞두고 회장님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사모님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큰아들네 작은아들네는 어디로 갈지를 서로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거래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행복할까?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진행했던 아침 프로그램에 나왔던 가족을 보게 되었어요. 짤집하고 슈퍼를 하는 집이에요. 근데 가족 노래자랑에 온 가족이 나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깔깔깔깔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사이가 좋으세요? 했더니 아우 저희는 뭐 이런 고스톱을 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며느님이.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아유 뭐 어려워요. 아버지 지금 똥 먹어 똥 요거 먹어야 돼. 이런 얘기도 해요. 저희는 후수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지 대화가 끊이지 않는지 저는 이들이 훨씬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뭘까? 돈? 아닌 것 같아요. 대화인 것 같아요. 반대로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상대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내가 그냥 고백을 하는 사람. 일방통행인 거죠.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상대가 얼마나 당황하거나 곤란할지, 반대로 얼마나 행복할지 이런 건 감안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말해야지. 가서 무조건 말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만약에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대화는 그렇게 하시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남들이 보는 걸 싫어하진 않을지 왜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고백과 대화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나운서가 된 이후 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가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22년? 6개월 동안. 예. 22년 6개월 동안 수업을 했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티타임이요 라고 답을 합니다. 티타임이란 제가 수업한 지 7년 차쯤 되었을 때 진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거 뭐지? 다 내 후배들인데 얘네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뭘까? 제가 만약에 우리 후배들이라면 저처럼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에게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았어요.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7년 차부터 제가 15년 동안 1,500명의 학생과 1대1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아빠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나보다 더 걱정할 것 같은 이야기. 선배한테 의논하고 싶은데 선배는 어디 가서 내 얘기할까 봐 걱정되는 이야기. 친구랑 의논하고 싶은데 친구는 어차피 나랑 경험치가 비슷하니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랑 하면 돼. 어떤 학생들은 울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어요. 카페에서 저랑 1대1로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울면 제가 야단친 줄 알 테니까 저기 왜 울어? 얘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울어? 이랬는데 아니에요. 이러는데 제가 나중엔 알겠더라고요. 내 얘기를 그렇게 집중해서 30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티타임이 끝나고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정말 죄송한데요. 지난번 티타임 때 제가 선배님 말씀하시는 걸 녹음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뭔가 좋은 말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받아 적고 싶은데 그러면 이야기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받아 적으려고 녹음을 했어요. 그러는 거에서 제가 아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왜냐면 저도 제가 뭐라 하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혹시 무슨 말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했더니 선배님이요 27분 30초 동안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들어주기만? 듣기만. 그랬구나. 제가 아까 그 세 마디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랬어? 힘들었겠다. 잘했다. 감탄사만 제가 27분 30초 동안 했대요, 선생님. 잘했다. 그랬구나. 네, 맞아요, 선생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대요. 1,500명과 30분씩 티타임을 하면서 22년 6개월 동안 강의하는 도중에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관계를 형성하는 지름길이다. 맞아. 이거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미모가 뛰어났다고 전해진 여성들도 결국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말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 혼자 말하기 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잘 만들고 싶으시죠? 네. 저는 약간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이 계속 매일매일 보니까 이게 트러블이 있어도 얘랑 화해를 해야만 하잖아요.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한 번 화를 내면 안 봐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화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예 화를 안 내고 참아버리면 이 사람이 너무 싫고 그걸 참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런 얘기 어른들이 하세요. 순한 사람이 화내면 무섭다. 맞아요. 맞아.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순한 사람은 10번 중에 9번을 참기 때문이에요. 9번 참고 한 번 화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폭발해버려. 그렇죠. 폭발해버리는 거죠. 근데 기껏 참았다가 한 번 폭발하면 이미지 무너지죠. 관계 힘들어지죠. 일단 내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기 감정을 수치화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부터 한 7까지 있다.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또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미 1단계 들어섰어요. 그죠? 근데 그날따라 너무 추워요. 슬슬 화가 오르죠. 2단계. 얘가 막힌다고 더 늦는다는 거예요. 3단계. 안 되겠어. 너무 추우니까 커피를 사러 갔어요. 줄이 너무 길어요. 4단계. 아우. 간신히 내 차례가 왔어요. 카드 단말기가 고장이 났대요. 나 현금도 없고 갑자기 5단계. 9단계. 그죠? 네. 나는 이미 부글부글 하고 있고 이미 5단계까지 왔고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한 3단계쯤 됐을 때 그냥 포기를 하시고 그냥 집으로 가시거나 미안해 오늘 너무 추워서 나 너무 컨디션 안 돼서 집으로 갈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7단계 돼서 폭발하고 그 친구랑 보내 안 보내 이러는 것보다는 단계 그리고 점수화하는 수치화하는 거는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부터 객관화. 마치 남의 감정인 것처럼 그러면 화가 숫자로 가버리거든요. 이제 완충지대를 두는 거죠. 수치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사람은 뭐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은 솔직히 상황을 설명해서 이렇게 거절을 잘 하는 편인데 그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일산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주 강남에서 만나자 막 그래요. 그럼 나가 또 오면 반나절이 날아가요. 그럼요. 시간이. 근데 그거를 갖다가 거절을 갖다가 완곡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절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때 거절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압박감이 와요. 이럴 때 어떻게 거절을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거절할 때는 그쪽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상대방에게. 네네네,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예를 어떤 들면 식으로? 그 모임을 주선하시는 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너무 가기 싫어요. 아니 지금 집에서 출발을 하면 강남까지 가는데 2시간 반. 네. 식사하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2시간 반. 5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해요. 외려. 신박한데요? 네네. 그러면 그쪽에서 5시간이나 걸려요?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일산 쪽으로 가볼까요? 이럴 수도 있고. 상대가 외려 내 입장을 배려하게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벌어라. 지연 작전을 조금 펴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거절을 당하면 기대가 약간 사그러져서 덜 화가 난다고 해요. 실제로 냉철한 조언이라는 책에서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제 저도 방송을 하고 말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기분이 나빠지는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살은 꼭 가족에게 쓰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그런 말들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예쁘게 지적하거나 예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가족한테는 못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은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상처받죠. 남편은 너무 하나라고 생각했군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셨더라고요. 나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 공감합니다. 네, 나는 개발도상국이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이 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여러 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 번 이해시켜 주세요.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TMI 그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네. 뭐에 준 말이죠? Too much much information. 네, 무슨 말하면 TMI. 무슨 말이야? 얘기하지 마. 그것까지 알고 싶지 않아. 그렇죠. 내가 왜 그것까지 알아야 돼? 제가 TMI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떡국을 끓여 먹고 왔어요. 그 TMI 아닌데요? 알고 싶지 않잖아요. 뭘 먹었는지 뭐가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는 TMI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침에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밥 먹었겠지. 근데 반찬에 뭘 먹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 사람이 회사에 출근했겠죠. 뭘 타고 갔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차 몰고 갔겠죠. 별일은 없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게 TMI. 예, TMI예요. 즉, 여러분이 TMI 말하는 순간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난 널 거부해. TMI 하지 마. 이거는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이에요. 농담 뜨개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뜨개질 아시죠? 한 코 한 코 나아가요. 내가 농담 한 번, 네가 농담 한 번, 내가 TMI 한 번, 네가 TMI 한 번,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 사이에는 목도리도 완성이 되고 조끼도 완성이 되는데 TMI라고 말을 막는 순간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담 뜨개질을 너무 피하지 말자고요. 친한 사람이랑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 중에 좀 이해 안 가는 말 뭐 있으세요? 킹받쥬. 그죠? 예. 아 진짜 킹받쥬 싫어요. 그죠? 진짜 옛날에는 야 왜 화났어? 이건데 요즘에는 킹받쥬. 그러니까. 표정도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그거예요. 진짜 잘하십니다. 그거 진짜 그 뭔가 남을 비꼬기 위한 단어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너무 잘 써. 그러니까 뭐 개자를 붙여가지고 그쵸. 예. 개 맞습니다. 맛있도록 왜 그런 거야? 접도 개는 이게 상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고양이 맛이. 강아지 좋아해요, 강아지. 저 강아지 그쵸. 키우거든요. 아무리 좋아하지만 네. 개 이뻐 이건 그렇게 좋아요? 좋아요. 뭐야 이게 그거야?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개 귀엽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개꿀.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데다 붙이는 거였어요. 개복숭아나 개살구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떫어서. 네. 근데 요즘은 좋은 거 앞에 개라고 써요. 그렇게 붙여요. 예, 그리고 열받는다, 나쁜 말 앞에 킹을 넣어요. 좋은 걸 붙여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구나.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킹받쥬 무슨 개꿀 왜 그렇게 말을 해라고 질책을 하지 마시고 나쁜지 좋은지를 말하지 않는구나.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거구나.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광고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013년에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큰 상을 받았던 광고였는데요. 여성의 단 2%만이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광고를 만들었냐면 여러분 몽타주 작가 아시죠? 몽타주 그리는 화가. 네네.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얼굴을 보지 않고 얼굴을 그린다예요. 설명만 듣고 그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은영 아나운서를 보지 않고 가림막 안에서 박은영 아나운서가 자기 얼굴을 설명을 해요. 저는 머리는 긴 편이고요. 뭐 눈은 막 설명을 해요. 그럼 그걸 그려요, 이분이. 근데 박은영 아나운서를 초아 씨가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해요. 네. 그러면 그 두 장의 그림은 똑같은 박은영 아나운서를 그렸죠. 그런데 다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정말 다르다. 자, 이 가운데 어느 쪽이 내가 설명한 나일까요? 왼쪽일 것 같아. 네. 내가 생각하는 나는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턱도 너무 미워. 얼굴에 컴플렉스인가 보다. 이제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100% 내가 표현하는 나보다
처음 보는 남이 표현한 내가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남이 표현해준 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 거울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요, 고치고 싶은 데만 보입니다. 저도 견적 장난 아니게 나올 거예요. 하고 싶은 데 많아요. 그래서 안 봐요. 자, 거울을 보지 말고 뭘 봐야 하냐면 내 안의 아름다움을 봐야 해요. 다른 사람이 봐주는 내가 저렇게 예쁜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안의 아름다움도 있거든요.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당신은 노력을 좀 더 하셔야겠네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라고 이 광고는 끝을 맺습니다. 초아 씨, 미안하지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말해보고요. 우리 세 분께서 초아 씨의 단점을 장점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 단점 얘기하면 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저는 약간 키가 작은 게 좀 콤플렉스예요. 네. 네. 작은 대신에 작은 얼굴이 전체 프로포션을 완벽하게 하는데요. 작은 사람은 잘 안 늙어요. 과학적으로 뭐 입증이 된 것입니까? 확실한 거예요. 거짓말 같은데. 입증이 된 거예요, 교수님? 큰 사람이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더 많이 늙었다고 느껴지고 작은 사람은 그러니까 변화량 자체가 적게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늙었다고 안 느껴져요. 진짜 이제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슬슬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어느 사찰의 한 스님께서 돈이 없으니까 담장을 쌓아야 하는데 직접 벽돌을 만들어서 쌓으셨어요. 몇 달 걸렸거든요. 딱 보니까 2장의 벽돌이 잘못 놓인 거예요. 이걸 부수고 다시 하고 싶은데 너 몇 달이 걸리잖아요.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그 옆을 지날 때 안 보고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원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담장이네요. 이거 누가 만드셨나요? 그래서 이 담장이 아름다우세요? 여기 이거 2장 잘못 놓인 거 안 보이세요? 여기요, 이거요, 2개. 바로 그 2개의 벽돌 때문에 이 담장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2개의 벽돌이 없었다면 평범한 담장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 2개의 벽돌이 잘못 놓임으로 해서 이것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담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성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얼마든지 이렇게 나의 2장의 벽돌을 더 멋진 개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로. 무엇으로? 나의 마음으로. 제가 지금 50대 후반인데요. 왜 이렇게 놀랐어요? 너무 동안이시다, 진짜. 반말할 뻔했어요. 진짜? 그럼 그랬어, 재우야? 그럼 금이야. 그랬구나. 그래. 41살이었던 어느 날 어떤 여성 선배,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배와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 선배가 저에게 올해 몇 살이에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41살이에요, 선배님 했더니 아유, 좋은 나이다. 나보다 딱 10살 아래네. 그러시는 거에서 그래요? 있잖아요. 지금부터 10년이 진짜 좋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그 말이 문득문득 생각났어요. 힘들거나 어려울 것 같은 때 지금부터 좋다고 했잖아. 51살까지 진짜 좋다고 했어. 근데 실제로 좋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51살이 됐던 어느 날 그분과 또 10년 만에 밥을 먹게 되었어요. 너무 웃기죠? 귀인이다, 귀인. 네, 뭐라고 정말로. 하셨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인데. 그래서 제가 더 좋다고요? 했더니 40대 좋은 건 뭐 좋은 것도 아니에요. 50대가 진짜로 좋아요. 내가 61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딱 10살 위에 여성 소설가 선배님한테 같은 얘기를 그렇게 들었대요. 그리고 제가 제 후배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야. 진짜예요. 진짜 힘이 확 생기려고. 네, 정말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았어. 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좋을 거예요. 그런 거죠. 술 안 먹고 일찍 들어올게. 어떤 현실과 일과 상관없는 일인데도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 일 때문에 저녁을 먹고 거래처에 이제
여자분들하고 이제 저녁 약속을 하든 그럴 때 상가집을 간다든지 또 남자들하고 뭐 만나서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했을 때 자기야 어디야? 그러면은 다 왔어. 집 앞에 주차하고 있어. 근데 주차 안 하고 있거든요. 약속장소에 아직 술은 먹고 있거나 뭐 아직 출발을 안 했고. 옷 같은 거 하나 샀는데 비싼 것도 아닌데도 작은 것인데도 사고 나서 이거 누가 준 거야. 내가 산 거 아니야. 이게 있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동생이랑 나가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갔는데 그냥 오늘 뭐 했냐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루 종일 일 갔는데 나만 미안하게 맛있는 거 사 먹어서 미안해서 그냥 아무 데도 안 갔다고 거짓말해요. 나 다이어트 할게. 하고선 맨날 집에서 뭐 먹고 있죠. 근데 여자들은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거짓말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결혼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전에 그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술을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술이 만취가 됐는데 들어와서 집사람을 보면서 그 여자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집사람이 엄청난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금도 가끔 이제 웃으면서 그때 그 여인 잘 있냐고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이 반찬을 아빠가 좀 탐할 때가 있어요. 저럴 때 있어. 있어. 나도 있어. 저럴 때 있어. 그때 좀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때 좀 삐진 상태를 보고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삐졌어? 이렇게 그 상황은 안 맞지만 내가 왜 이렇게 찌질 한마디 했는데 하루 정도 저랑 얘기 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저게 내가 던진 말 중에 우리 신랑이 살면서 제일 상처받은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만약에 나중에 다시 결혼한다 그래도 이제 나하고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럴 리 없다 그러죠. 만나서 살고 있는 걸 후회한다는 뜻인 것 같아서 좀 서운하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절대 여자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애 낳고 살쪘다고 그 얘기는 했습니다. 맞아. 남자를 많이 해. 와이프가 많이 참다가 이제 터져가지고요. 그때 한번 대박으로 싸운 게 아니라 꾸지람을 받았죠. 참 와이프가 말을 잘해요. 모든 와이프를 많이 해.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얘기를 듣고 나면 다 제 잘못이에요. 다. 부부 싸움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아닌데 막 하는 부부 싸움. 그리고 뒤처리를 안 하는 부부 싸움. 이게 이제 나쁜 싸움이고. 싸우는 방식이 다른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얘기해서 풀자 이런 주의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자 주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분명히 뭔가 기분이 나빠. 근데 얘기를 안 해. 그럼 저 더 답답하잖아요. 우리 집이랑 반대네. 아 그래요? 미치겠어요 지금도. 막 말을 계속 하고 싶어서. 바로 저는 해결하고 비슷한 싶어서. 문제잖아요. 근데 저희는 남편이 저쪽으로 바뀌었어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표현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안 하던 사람이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 봐요. 굉장히 격하게 하는 거예요. 되게 차분한 사람인데 어느 날 휴대폰을 던진 거예요. 에잇 하고. 그랬더니 완전 박살이 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아니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가 아니라 오 표현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 휴대폰을 던졌으니까 불편한 사람은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휴대전화를 던지는 방식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 정말 화가 나서 벽을 한 번 팍 찐 거예요. 그러니까 벽도 부서졌지 자기 손도 다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오 그래 다른 표현을 이제 찾았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벽도 자기가 수리해야 되지 이것도 이게 상처 치유해야 되지 이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치는 방식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표현의 어떤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각 때 저 결혼하자마자 그 얘기하신 게 전화기 던진 거, 벽 친 거, 구멍 낸 거. 두 가지 해봤나요? 다 해보셨어요? 다 해봐. 핸드폰. 본인이 아프고 본인이 손해면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진짜 벽 쳤는데 벽이 빵꾸 나가지고 100만 원 벌어주고 맞아. 석고보드 다 바꿨대. 맞아요. 가장 나쁜 부부싸움이 어떤 부부싸움이냐면 이런 거 있죠. 싸웠던 장면은 기억나고 그다음에 그때 했던 눈빛
그때 분위기 이런 거 다 기억나요. 그때 뭐 던진 거. 근데 왜 싸웠는지 기억 안 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나쁜 싸움입니다. 상처는 남지만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게 나쁜 싸움인데 부부싸움 잘하는 거 5가지. 요것만 해도 아마 극한으로 치닫는 거는 아마 좀 없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마지막 1도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이게 그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다 100도씩 확 끓는 것처럼 이 부부들은 살다 보면은 이 말을 하면 당신은 터진다. 이걸 이제 뇌관을 다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그냥 지 엄마랑 똑같구나 이런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한마디를 하면 폭파해버리는 걸 아는데 이걸 또 할 때 그렇게 카타르시스가 이제 있잖아요. 터트릴 때. 에라이씨 그냥 확 그냥 같이 그냥 막 이렇게 이런 그게 있단 맞아.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맞아. 순간적으로 시원한 막 이게 있어요. 이래서 그러니까. 집안 보라고 그랬구나. 그런 말. 너 이래가지고 그때 신불자 됐었던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렇게 와. 자기가 묻었던 비밀 같은 거. 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있죠. 세다. 그런 게 이제 안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가지 않는 거.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나 격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러다 진짜 치겠다 이러면 잠깐 있다 얘기해. 이런 건 이제 괜찮아요. 잠깐 조금 야 우리 너무 격해졌다. 조금 한 30분만 좀 가라앉히고 얘기하자.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런 거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이러고 쥐고서 이렇게 확 나가버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나가버리고 막 문 닫고 막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그때부터 나갔어? 지금 나한테 나간 거야? 그래서 전화하면 꺼져 있고 막 안 받고. 근데 또 막상 나간 제가 어디 그때 강의를 갔더니 이렇게 나온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것도 또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나갔던 남자들끼리 이제 얘기하기를 그 나가보니 갈 데가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코치해주기를 온다는 얘기를 꼭 큰 소리로 해야 된다고. 나갔다 오고. 에이씨 나갔다 올게 이렇게. 그래야 이제 들어올 때 무한하지 않다. 이제 이랬는데 너무 이제 힘들면 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나 잠깐 뭐 30분만 나갔다 올게라든지 나 여기 편의점에서 잠깐 맥주 한 캔만 사올게라든지 나 잠깐만 차에 있을게. 싸우다 말고 어떻게 그래? 아니 그게 연습하면 된다니까요. 쉽지 않은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나가버리면서 딱 단절이 되면은 상대방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종류죠. 완전히 대화를 회피하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일종의 복수인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잘하는 법은요. 7310 이렇게 나왔는데 남자들이 쉴 때는 뇌의 70%가 쉬고 30% 정도밖에 안 움직인다고 하고 여자들은 쉴 때 뇌의 10%가 쉬고 90%가 안 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계속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보통 토요일 아침에 어쩌다 싸움 나냐면 남편 약간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여자들이 중요한 얘기 그때 하는 거야. 어머니 칠순잔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잘해야지. 그래요. 그러면 당신 지금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럼 실제로 생각이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꼬느냐고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이러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준비가 됐을 때 얘기를 꺼내야 되고 상대가 너무 피곤하거나 예를 들어 야근을 3일째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대구선 당신 오늘 내가 얘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러면 이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꼬리를 물어서 꼬지 말고 토픽을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A라는 걸로 싸웠으면 끝까지 A로 가야 되는데 보통은 A로 싸우다가 보통 B로 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당신 술만 마시면 연락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오늘은 진짜 그것 때문에 얘기 좀 해야 되겠어. 그럼 이제 그게 A잖아요. 술 마시면 연락이 잘 안 된다. A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A로 받을 때면 그래 내가 좀 연락이 안 되지. 뭐 근데 그게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A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술 마시면 연락이 안 돼? 근데 너는 말투가 왜 그러냐? 이러면 이제 이게 B가 되는 거예요.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B로 보통 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상대방이 B로 갔지만 A로 다시 가져와야 돼요. 내가 말투가 이런 건 좀 미안한데 나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말이 곱게는 안 나오네. 그런데 일단 지금은 당신 술 마시면 연락 안 되는 얘기를 하자고. 이게 이제 A에서 B로 갔다가 A로 오는 거야. 근데 대개는 열받으면 A에서 B로 갔다 Z로 가죠. 치약 짜는 걸로 싸우다가 집안 얘기 나온다니까요. 치약 짜는 걸로 싸우다가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냐. 뭐 이게 가족 얘기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A, B 처음에는 Z까지 가는 동안에 단계별로 가요. 점점 하다가 Z로 가는데 이게 A에서 Z가 아니라 A에서 출발했는데 중국어로 가요. 그 아니에요? 아예 일본어 건너서 막 중국어에 가서 겨우 마무리가 돼요. 진짜 따자오로 끝난다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요. 서로 절대 이해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게 이제 결국 언쟁을 잘 끝내는 방법이죠. 엄마 아빠가 싸우곤 했던 뭐 싸울 때 이런 말 있지 막 얘기가 붙어요. 논리적으로 막 서로 가다가 논리도 없어지고 막 격해지면 엄마가 너무 답답하면 이렇게 말이죠.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길 가는 사람 열을 잡고 물어봐.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가서 10명을 세워놓고 물어보면 아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3명 이상은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맞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래 생각할 수가 있어? 그죠.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타인이고 30년 이상 따로 살았고 그 같이 산 지는 뭐 길어야 10년, 15년, 20년. 근데 너무나 이제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치. 그냥 그건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합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합의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부부싸움 많이 하는 편인데 저번에도 뭐 때문에 하여튼 싸우다가 아, 이 얘기는 우리가 10년을 싸워도 도무지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삼계탕을 먹다가 싸움이 붙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먹다가 숟가락으로 딱 뭐라고 했냐면 이 얘기는 앞으로 10년을 얘기해도 절대 협의할 수 없다는 것에 협의하는가. 그럼 자기 그거 협의하겠대요. 그러면 그것에 협의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에 협의하는 게 그게 그 순간의 최대한의 협의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전제. 아 그냥 다 다르구나. 저는 이게 그 이제 부분을 중요하죠. 이제 노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싸움이 없어졌어요. 저 전국에 기혼 남녀 8,500명 대상으로 부부 싸움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하고 물어봤더니 3위가 당신이 그렇지 뭐. 제일 많은 말이다. 당신이 그렇지 뭐면 상당히 그 공손한 거 아니야? 네가 그렇지 뭐. 네가 그렇지 뭐. 그렇지. 에이, 그렇지 뭐. 2위가 결혼한 거 후에. 아, 너무 아픈 말이에요. 진짜. 1위. 됐어 말을 말자. 저희 남편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사과해래요. 사과해. 사과해. 그래, 그걸 어떻게 사과해도 하네요. 사과해.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처음에는 사과할게. 진심으로 사과해. 진심으로 사과할게.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영혼이 없다는 둥, 뭐가 미안하냐는 둥. 약간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부부싸움 하다가 서로가 누가 잘못했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얘기해요. 내가 용서해줄게 하고 껴안아줘요. 그러면 정말 최고예요. 내가 용서할게. 당신 당신 용서할게?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줄게. 용서할 게 아니야. 그거 별로야. 용서할 게 아니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없어서. 확 피식 웃는데 이제 그거 안 통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가 용서할 게가 아니라 그래도 나도 사랑하는 거 알잖아 하고 안아주면 저는 풀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런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과해. 그럼 남편이 위트 있게 넘어간다고 토마토 하면 안 돼? 배 하면 안 돼? 뭐 이래요. 그러면 그냥 하루 좀 애교 웃고 있으시다. 넘어갈 때가 있어요. 위기에서 웃음으로 틀어버리면 상대가 웃으면 끝난 거거든. 그럼 살짝 밑으로 넘어가는 거지 뭐. 난 옛날에 너무 잘못해서 홀딱 걷고 난 선글라스만 끼고 있은 적 있어. 반팔티만. 샤워하고 나서 반팔티만 멘티만 입으면 앞에서 대한독이 만세 이렇게 못하면 깁사람 웃어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은 남편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 부부는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 촌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어떻게 남남이 될 수도 있지만 촌수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가까운 사이. 뭐 그래서 이제 부부라고 얘기하고 또 그래서 또 힘든 시간들을 다 이렇게 지내가는 것 같고. 그 기념일을 이제 뭐 누가 뭐 선물 누가 해주고 누가 이벤트 준비하고 뭐 까먹으면 화내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살다 보면 365일 동안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말 못하는 매듭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매이는 거죠. 이렇게 딱 뭐 갈등 이런 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푸는 날이 기념일이 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30년 살면 30번 매듭을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안 풀면 30개의 매듭이 있는 채로 가는 거고 부부들끼리 1년에 한 번씩 기념일에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이렇게 매듭 하나씩 이렇게 푸는 그런 걸만 해도 한 해 한 해 이렇게 조금씩 정과 정이 쌓여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애들 자라는 그 모습 보면서죠. 딸을 둘을 키우고 있는데 속 썩인 적 없이 잘 자라주니까 참 애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 같이 맞벌이 하고 이러면서도 제가 힘들까봐 집에 왔을 때 아이들 케어도 다 해주고 집에서 좀 쉬어 내가 다 할게 이런 말 해줄 때 되게 고마웠던 것 같고 출산을
할 때쯤에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정말 충격이 컸었는데 그 뒤에서 묵묵히 감싸줬을 때 그리고 뒤에 뒷일을 다 처리해주고 그랬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치.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뭐 많이 해주고 이런 거는 전 바라지 않아요. 너 이해한다. 그래 너 많이 힘들었지.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좀 고마운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못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열심히 살아오고 아이들 출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당신 너무 고맙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하고 그냥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진짜로 여보 사랑합니다. 나만의 어린 한데 이일권 씨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자유를 좀 주고. 나 놀아봤자 얼마나 놀겠어. 1, 2년만 놀게. 그리고 못생겼다, 살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게.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대를 사랑해요 darling 언제나 내 곁에서 빛을 내줘요 그 20주년 그 결혼 기념에 맞춰서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그 문자를 보낸 거야. 자기 와이프한테. 오늘 저녁 7시 휘달려 모텔 특실 302호로 오세요. 이유는 묻지 마. 오면 알아. 이게 실수로 전체 카톡을 보낸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여자 동창한테 답장이 왔어. 아직도 날 못 잊었니? 바쁘지만 네 맘에 감동 먹어서 간다. 찌찌. 한 번 오시네. 이 친구의 사장님이 여자였어. 바로 답장이 왔네. 김 과장, 내일부터 부장이에요. 10분 내로 도착 가능. 김 부장. 근데 아들 학교의 여자 교자 선생님한테도 답장이 왔어. 정말 여러 명한테 보냈구나. 철이 아버님, 항상 학교 일에 열성적이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듯합니다. 일단 가서 얘기하죠. 302호라고 했죠? 재밌다. 이 얘기의 마지막은 3일 뒤에 옆집 부인이 또 답장이 왔네. 그 길은 방값이 너무 비싸요. 그냥 우리 집에서 보죠. 남편 해외 출장 중임. 카카. 소리 안 사람 그 사람. 아내는 출산 후에 아이들이랑 안방에서 자고 전 작은 방에서 따로 자기 시작한 지 벌써 8년째인 각방 부부입니다. 아우. 아이 웬만큼 컸을 텐데. 우리 이제 방학 치는 거 어떨까? 갑자기 왜? 당신 예민하다고 먼저 따로 자자고 했잖아. 그땐 애들 때문에 그랬지만 이젠 다 컸잖아. 남자가 잘못했네. 젖 먹이고 기저귀 가느라 잠 한숨 못 자서 내가 좀 도와달랄 때는 잠도 못 자면서 일에 지장 있다고 작은 방에 싱글 침대까지 주문해놓고. 대부분 저러죠. 남자들은. 난 애 보느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혼자 코까지 골면서 잘도 자왔으면서 새삼스레 뭘 그래? 그렇긴 하지만 아침에 덩그러니 혼자 눈 뜨면 이게 뭔가 싶고 그래. 지금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젠 같이 자면 내가 불편해. 난 그냥 애들이랑 잘래. 그땐 아내가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회사에서 돌아오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제가 먼저 각방을 제안하긴 했어요. 하지만 각방 생활이 이렇게 길어질진 몰랐죠. 그리고 사실 잠자리도 자연스러워야지 내가 일부러 안방 가서 눈치 주는 것도 이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진짜. 그럼. 평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밤만 되면 호라비 신세인 저. 대체 어쩌라고요? 저희 남편 보낸 거 아니죠? 3번에 사시는 거 아니고요. 3번 아니죠. 서울이죠. 사실 저는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첫째 때는 각방 안 썼어요? 완전 각방은 아니고 아이랑 이렇게 자다가 아이가 자면은 제가 또 이제 그러니까 잘 부재가 자려고. 생겼지. 보통 그렇게 하죠. 특히 요 근래 들어서는 거의 아이랑 같이 둘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잠이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20년 차인데 각방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각방만 쓰면 와이프는 외박으로 치죠. 그치. 절대로 못 하고요. 요즘엔 이제 등만 돌려도 외박으로 치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딱 붙어서 자요. 근데 그게 편하세요? 아니면 그게 부담스럽거나? 막 부담스럽게 그게 아니라 20년 지나도 그런 이 여자가 아직도 나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좋고요. 저도 그럼 그래서 아까 한 번도 어긴 적이 얘기한 없어요. 그런 뭐 노안이나 이런 걸로 빨리 늙어간다는 게 부부 생리학적으로는 전혀 이게 조금 예. 눈만 나빠진 것 같아요. 눈만 나쁜데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다른 데는 좋아요? 네, 좋아요. 건강해요. 한 번도 이렇게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싸우면 얼굴도 보기 싫지 않아요? 네. 근데 어떻게 같이 자요? 그래도 그게 저희 원칙이니까 저희 부부의. 아니, 원칙이라는 건 가끔 깨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와이프가 그 사랑의 끈을 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같이 안 잔다고 해서 사랑의 끈이- 애 낳으면 이제 애한테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 와이프는 그래도 끝까지 남편의 가장 먼저예요, 사랑이. 저는 제가 남편이 없으면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어머머머.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은 내가 지금 자야 되는데 네가 있어야 돼. 오. 내가 부탁 좀 할게. 이런 식이에요. 근데 빨리 안 들어와 이게 아니고 간절한 내가 마음. 자고 싶어서 그래. 아니 잠깐만. 이런. 아니 여기를 기대고 자는 거예요? 손을 잡는 거예요? 뭘 잡는 거예요? 꼬꾸라고 자요. 그러고 자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하고 여기 되게 뻐근해요. 숙면이 안 될 텐데. 근데 혼자 자는 것보다는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남편이 저보다도 스킨십을 되게 좋아해요. 어딜 가도 꼭 손을 잡고 부비고 근데 잘 때도 꼭 발을 이렇게 부비는 사람 있죠. 저도 그런데 맞아. 응, 제 다리도 이렇게 부비거나 맞아요. 그렇게 부벼대요. 근데 그게 되게 이렇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저희 네. 남편도 좀 그런데 네. 발 만져, 어디 만져, 팔 만져, 막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대고 자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남편이 만지라는 거예요? 네, 자기를 만지라고. 자기를 만지래? 손어주라고. 예. 남편이 자기를 만지래? 네. 근데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떨어져 자다 보니까 남편이 좀 약간 외로워 보일 때가 있기는 해요. 그쵸. 외로워 보이고 지금 철수의 마음이 굉장히 이해는 돼요. 저는 근데 제가 딱 남편분처럼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발 비비면서 자야 되고 등 돌리면 쳐야 되고. 그러니까 남편 와이프를 합쳐놓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아 문제 때문에 각방 쓰진 않았어요. 각방은 안 썼고 왜냐면 제 주변에 워낙 각방 쓰는 부부가 많아가지고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힘들어도 각방은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남편이랑 상의를 하고 아직까지는 재우고 제가 가는. 애기는 혼자 자고. 그래서 아기가 100일 때부터 아기가 워낙 또 잘 잤어요. 밤에 안 깨고. 큰 복이에요. 네, 그래서 아기 방에 이제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해놔가지고 방 안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틈틈이 보면서 이제 남편이랑은 이제 얘기하고 이제 도란도란 자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엄마들이 아이를 재우면서 본인도 그냥 피곤하니까 같이 잠이 들었는데 네. 임정은 씨는 계속 본인의 그걸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울릉도에 내가 빨리 갈 애를 때는 재워야 되지. 내가 남편한테 간다는 저 생각에 정말로 나이가 들고 좀 세월이 흘러도 여자는 뼈속까지 여자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그렇잖아요. 이쁨 받고 싶은 남편한테 영희가 이렇게 말을 해도 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겠죠. 말은 그렇게 얘기는 해도 남편이랑 마음이. 합방을 하기를 원할 것 그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처음 그 단추를 못 풀어서 그렇지 예, 풀면 풀면은 와이프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그동안 남편이 결국에 8년 동안 이게 남자가 잘 안 해준 거예요. 그치, 보상을 전혀 안 해준 안 해주니까 계속 8년 동안 여자가 이렇게 이 집 각방을 쓴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너무 남자예요. 아니, 잘못했어. 요즘 처절하게 일하고 주말에 쉬는 남자들 많아요. 못 놀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국 워킹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그렇지. 못하지, 애 키우느라고. 아이를 재우느라고 각방을 쓰게 되고 이런. 응답자의 54.3%가요. 월 평균 한 2, 3회 정도 부부관계. 반 정도가? 예. 36%는 월 1회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이제 몇 년치인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의 친구들, 뭐 결혼 10년 넘은 친구들 보면 남편들은 하고 싶어해, 내 친구들은. 근데 대부분이 와이프가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섹스리스 부부가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하죠. 우린 지금도 20년 동안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많이 한다. 그러면
늘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 있잖아. 어떻게 가족끼리 해? 어떻게 장모님 딸이랑 할 수가 있어? 이런 거. 장모님 딸이랑. 본인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더한 얘기 있잖아요. 보는 통행. 더한 분도 계세요. 김학래 선배님 같은 경우 너무 소중해서. 아껴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서. 너무 피곤하거나 혹은 술에 만취해서 본인이 좀 거부해 본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원할 때도 해줬는데 와이프가 원할 때도 당연히. 아 그래요. 야 이러면 이게 질문이요. 와이프가 원할 때도 당연히. 아 그래요. 야 이러면 이게 질문이요. 피곤할 때 부부관계 거부하는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또 좀 알아봐야 나 해당 사항이 없어요. 홍수 씨는 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피곤하고 술도 많이 먹고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3달에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하고 하니까 거부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전 일주일에 3-4번씩 해요. 오 진짜? 20년 됐는데. 20년에 저렇게. 와. 나한테 제 와이프 소주랑 술하고 불만족스러워해 그걸. 뭐예요? 매일 안 한다고. 매일 안 한다고. 어떡해 진짜?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약간은 솔직히. 약간 나이가 좀 제가 들면서 약간 힘들 때도 체력적으로 조사한 거 조사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건 이제 조사한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좀 조심스럽게 거부하는 나만의 방법. 배 아픈 척한다. 배 아픈 척한다요? 배 아픈 척한다? 아 배가 아파. 아 빨리 자야 될 것 같아. 배 아파. 배 아픈데 어떻게 빨리 자요? 화장실 가야지. 오 이거 자는 척 있어? 자는 척하죠. 아픈 척한다. 피곤한 척한다. 나 배 아프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오이입니다, 오이. 오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통이 있다거나 허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는 게 맞아요, 두통. 11%. 그게 머리 아파, 우리나라 배 조사입니까? 예, 한국 워킹맘 연구소 같은 거. 그 여자들이 다. 월드 워킹맘 아니죠? 워킹맘이 그 여자들이. 예, 한국 내일 워킹맘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일찍 자야 된다.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2위입니다. 아 진짜? 내일 아침 빨리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한다. 아 이렇게 소나자 문자 왔는데 문자 확인 안 하고 자는 척한다. 자는 척한다. 자는 척한다. 1위야? 1위. 어머. 야, 무려 벌써 2개나 맞춰주셨어요. 소나 씨가 대단하네. 표현하는 방법 2개나 맞춰주셨어요. 아, 대단하네. 아, 예. 아 저는요. 좀 남편이 조금 이렇게 은근히 다가오셔야 되는데 선전포고를 해요. 난 오늘 너랑 어떻게 할 거야. 아 이유는 너무 싫어 아저씨가. 뭐야? 반드시 할 거야. 오늘은 2대2야. 뭐야?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전화로 아니면은 나 뭐야? 술상 받아. 그거 알지? 막 이러면은 그거 알지? 그러면 막 짜증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저는 술상을 잘 봐놔요. 그래서 술을 진짜 먹여요. 일부러. 아, 취하게 만든다. 예, 혀가 꼬꾸라질 때는 정도로 마셔요. 그러면은 막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게 하고 그때는 이제 순위는 없는데. 야, 제 너무- 방법이에요, 제 방법. 네, 저는 되게 천천히 씻어요. 제가 안 깨우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래 씻고 나오면 이제 자고 있으면 이제 저는 또 편안하게 자고. 남편이 정말로 자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진짜 왜 이래? 홀고 잔다니까요. 코 고는 거 아, 충분합니다. 아, 요거 저 학교 가면 다 배워요. 진짜. 정답. 진짜? 4위예요. 그래요? 올해 배우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대로 들어간다. 예. 정석이죠, 정석이. 기분도 안 상하고. 예. 그렇다면 굳이 막 아주 오랜 시간 각방을 쓰지는 않지만 때로는 각방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았어? 저는 이제 사실은 되게 늦게 결혼한 케이스라 이제 이게 너무 어색한 거야. 옆에 누가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손을 없다 더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아이 낳고 각방은 없었는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둘이 한번 이제 의견 다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 방에서 안 와요. 안 오더라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서로. 싸웠으니까. 근데 이게 그거 알아요? 오랜만에 나 혼자 그 리모컨을 딱 쥐어보세요. 보고 싶은 거 싸웠는데도? 알죠? 보고 싶은 거, 밀렸던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권한. 너무 좋은 거야. 그거보다 텔레비 보는 거 뭐라고. 그리고 오랜만에 보니까 싸졌어. 뭐가? 그 영화가. 그죠. 4,400원. 만 원짜리가 4,400원. 금주만 특가 할인 막 이런 거 볼수 있잖아. 아 그것 때문에 화해를 안 했다고요? 너무 좋아. 너무 못났다 옛날에는 진짜. 그래서 구석에서
원래 모든 거를 이제 편하게 막 이러고 보자.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와이프가 더 뿔났겠다, 그지 않아요? 그죠? 네, 뭐 딴 거 하는 것도 아니고 TV 보느라고 말 안 하고 그러면은 순수한 거 언제나 그죠. 아 진짜.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희재 씨가 침대를 큰 걸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가족 같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밤이랑 술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큰 걸 사자. 그리고 같이 자자. 그리고 잠을 자게 되면 아이들은 아이 방에 눕혀주고 우리는 다시 오자. 그리고 우리만의 방을 만들자. 그래서 사실은 보이기에는 다 같이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같이 자고 나머지는 아내랑 저랑 자고. 아 근데 저희도 같이 이렇게 안방에 아이들과 같이 잡은 적도 있는데 그걸 매번 이렇게 옮긴다는 게 그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들은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그래요. 근데 또 아이들 방에 잘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새벽에 안방으로 와요. 네, 그러니까요. 안방으로 오는데 또 그럴 때 또 안아주고 또 같이 자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융통성 있게 좀 해야 되는 게 우리 애를 중1 때까지 같이 잤거든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아드님이 좀 떨어져서 자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해요, 우리 같이 자는 거. 아니, 지금도. 저는 유일하게 각방 한 번 써본 적이 있는데 의도치 않게 제가 술을 먹고 들어갔는데 번호키가 아무리 눌러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지구나.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눌렀는데 한 3-4번 또 틀리면 한 5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든 거지. 집 앞에서? 네,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다 날 발견한 거예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의도치 않게 그렇게 한 번 각방 아닌 각방을 쓰고 그 이후로는 저희는 정말로 빵이라는 표현보다는 노숙이라고. 노숙이지 노숙. 제가 노숙을 했네요. 예. 지금 소장님은 각방을 써보신 경험 있으세요? 썼어요. 왜냐 아기 때문에 아기가 이렇게 너무 예민해가지고 딱 이렇게 손만 떨어지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눕혀서 자는 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게 힘들고 그러니까 같이 자면 이제 얘가 계속 우니까 남편이 이제 처음에는 같이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다가 회사를 가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갈라서 자자 이러다 이제 조금 이제 아기가 자기 시작하면서 이제 합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애가 좀 크니까 저희 남편도 코를 좀 골거든요. 자고 있는 침대가 이렇게 막 흔들리더래요. 이럴 땐 저희 애기가 새벽에 아빠가 너무 코를 고니까 매트를 발로 쫙 차면서 나가. 너무 그래서 저한테 왜 저래? 왜 저래? 애기가 왜 저래?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뭔지 알아요. 너무 상처가 우리 아이들도 아빠한테 아빠 시끄러워. 어떻게 좀 해봐.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딱 직장인이거든요. 그렇죠.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딱 직장인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재워줘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니까. 회사 다니는 분들은 진짜 다음날 직장 일을 못 하니까 상사한테 혼나고 맞아. 막 회식도 안 가려면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럼요. 치열하게 회사 다니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또 달라. 근데 좀 이해도 되는 건 여자는 아이를 낳게 되면 애정이 아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릴 순위가 수밖에 바뀐다고 없는 그러잖아요. 순위가 좀 당연한 바뀌는 것 거죠. 당연한 같아요. 거죠. 어쩔 수 없는 것 당연한 같아요. 거죠. 아이랑 스킨십하고 아이랑 그렇게 보내면서 같이 이렇게 자잖아요. 그쪽으로 정이 좀 많이 안 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게 너무 편해요. 다 충족돼. 네, 모든 게 다 충족이 돼요, 진짜. 아 진짜? 내 마음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충만해지죠. 사랑이 가득 차지. 지금은 처음에 육아 때문에 그렇다고 치자. 나도 힘들고 피곤하고 또 엄마로서 아이를 케어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이 지났으니까 같이 이제는 우리가 좀 합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남편 입장에서 물론 저도 잠을 자야 되고 아침에 출근은 또 했었어야 되니까. 근데 저도 이제 애들 잠들 때까지 기다리죠. 안방에서. 근데 이렇게 잠들었나 싶어서 문을 열어보면 말 그대로 진짜 아이들하고 같이 잠이 들어 있어요. 서운하지. 예. 네. 근데 깨우면 또 되게 피곤해할 때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또 재우고 차라리 혼자 그냥 시간을 보내고 혼자 와인 한잔 마시다가 이어폰 꽂고 그러다 되게 있어 보인다 이어폰 꽂고 와인 한잔 마시고. 왜냐면 또 저 TV 불빛 아른아른 거린다고 또 잠 못 잔다고 그러면 또 혼자서 그냥 이어폰 꽂고 조용히 노래 들으면서 그러다 그냥 혼자 잠들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컸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 잠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내를 깨워서 같이 좀 그러면 시간을 소나 씨 입장을 듣고 싶죠. 네. 소나 씨도 이제는 지금은 이제 내 품의 아이지만 네. 애들이 조금 크면 남편과 같이 합방해야 되지 않을까요? 합방해야 되겠죠. 저희 남편이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예 이제 따로 재우고 같이 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허걱했죠. 왜냐면 저는 지금 너무 편하고 아이랑 자는 게 너무 너무 편하고 편한 거예요. 익숙해. 이게 편한 거예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는 진짜 뭔가 이렇게 살 닿으면은 몹쓸 짓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대면대면해지고 막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그 집 삼촌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 사실은 301호, 302호 사는 거예요. 뭐 부부가 따로요? 네. 옆집에? 네, 옆집에. 결혼 생활은 하되 각방을 쓰는 건데 아예 각 집을 쓰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 나쁠 것 같지는 않은 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 실제로 아는 분이 앞동 사는 분이 있거든요. 부부가요? 부부가. 너무 좀 이상하지 아니 근데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그죠? 일본에서 활동할 때 아파트인데 집 두 채를 그러니까 문을 하나 만들어서 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서 바로 옆집인 거예요. 부부랑. 네, 부부랑. 근데 아이들은 이제 엄마랑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제 혼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관계가 이렇게 트러블도 별로 없이 잘 이렇게 프라이버시하게 굉장히 유지가 되면서 생활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신기했는데 뭐 그렇게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방 안에 약간 싱글 침대 2개가 있는 집들이 꽤 많더라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이가 얘기를 나쁜 건 들으면서 아니에요. 그 말에 일리를 느꼈어요. 왜냐면 항상 뭐 한 침대를 써야 돼.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한 이불을 덮고 자야 돼. 물론 그러면 금방 더 화해도 하게 되고 부부 간에 정을 나눌 수가 있겠지만 좋은 컨디션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은. 그렇지. 각방을 쓰거나. 그렇지. 왜냐면 여보 나 오늘 당신 되게 보고 싶어. 302호로 가도 될까? 잠깐만 15분 후에 와. 나는 색다를 것 같은데. 결혼이지만 연애의 느낌을 가지고. 근데 그게 꾸준하게 서로가 그런 걸 챙기지 못하면 또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한 집에 살아도 거리감을 계속 두는 거 있잖아요. 밀착되지 않는 게 권태기가 가장 늦게 오기도 하고 빨리 되는 극복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이렇게 막 모든 걸 공유하고 막 모든 걸 다 하고 막 핸드폰 검사하고 막 이런 진짜 나쁜 거거든요. 핸드폰 계속 최악이죠, 막 그거. 이거 패턴 푸는 여자들 있죠. 바뀌었네. 임정은 씨.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막 압박이 돼요. 그래서 원래 건강한 부분은 약간 거리감이 계속 있고 내 영역, 네 영역이 있고 또 공동 영역이 있고 이게 원래 가장 건강하니까 그게 아마 이제 극화된 게 301호, 302호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부부는 어쨌거나 우정으로 승화되는 연합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또 약간 이게 산발이가 안 맞는 것처럼 약간 끼울어요. 저런. 그러니까 이건 또 이제 너무 그 거리감 솔직히 편안하거든요. 왜냐면 로맨스는 없어지고 이제 익숙해지니까. 근데 그게 이제 너무나 편안하니까 트러블이 있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친밀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또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면 맞죠. 왜냐면 거리감이 있어야지 더. 건강한 거예요. 아니 임정은 씨. 남편 휴대폰 패턴 다 알죠? 네, 알아요. 근데 서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서로가 다 알고 있고. 네, 저런 부부를 아는데 남편이 하도 답답하고 이제 자기만의 공간이 없어갖고 지문 인식으로 바꾼 거 휴대폰을. 아이고. 그랬더니 남편 술집 가서 자잖아요. 그치. 무섭다. 그래서 근데 지금 각방의 장점을 물어봤는데 전 없지만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술 먹다가 늦게 들어갈 때 야 너 안 들어가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야 괜찮아 자고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도 각방 자니까 언제 오는지 모른다고. 야 난 그건 부럽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런 분도 있어요. 형 나올래? 그러면 나갈게. 형수는 자. 그게 맞아. 어디서? 저쪽 방에서. 그런 형들 되게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부럽더라고요. 각방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도 같이 부부는 잠을 자야 된다 한 이불에서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잠을 잤을 때도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실은 또 같이 한 입을 덮고 누우면서 그냥 잠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애들 얘기라든지, 우리 둘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조곤조곤 나누다가 어느 순간 누가 먼저 잠이 들면 그냥 함께. 맞아요. 사실 그런 시간이 없으면 얘기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특히 직장인들은 출퇴근하면 정말 마주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잠시 그 시간이라도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는 둘만의 시간이 있어야 재미죠, 또. 네. 그래서 회식하고 늦게 오더라도 저는 기다려요. 네. 그래서 자는 거 보고 좀 챙겨주고 마실 거 챙겨주고 이제 그런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금쪽 같은 시간이니까. 그냥 자요. 아 진짜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오빠처럼 와이프가 저에게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걸 느껴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꼭 기다리다 끓여놓는 건 아니고. 여기서 좀 갈린다. 여기서 좀 갈린다.
인간적이다. 인간적이야. 지금 인간적이야. 술 마셔 자주 해야지 당연히. 그럼. 제 와이프 근데 안 자고 TV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거나 오늘 좀 늦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우 그러면 이제 좀 미안하지. 대신 반대로 진짜 안 취한 척 얘기하잖아. 괜찮아 술 안 먹었어. 뭐 2잔밖에 안 먹었어. 근데 그 너무 피곤해 차. 2잔밖에 안 먹었어. 아니 반대로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을 마시든 뭐 얘기를 아니, 뭐 하든 영화 촬영이나 뭐 드라마 촬영. 촬영 때문에 늦어졌어요. 근데 계속 남편이 계속 기다려.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 부부는 그게 너무 잘 맞아요. 기다리는 게 2년밖에 안 서로가. 했으니까. 남편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불편할 때는 있어요. 친구들이랑 마냥 신나게 놀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그게 고마워서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죠?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네, 좀 불편한 거 있죠, 저도. 근데 남편도 2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참고로 그 아이들 케어하는 제가 프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완전히 와이프는 2박 3일 동안 진짜 휴가거든요. 진짜 너무 거의 3년 됐잖아요. 2박 3일 내내 저는 한 통화도 전화 안 해요. 마음껏 놀라. 저도 그렇게 해요. 나가면 뭐 회식할 때도 전화 빨리 와 이런 거 안 해요. 잘해. 나만 기다린다는 거. 근데 남편은 알 거 아니에요. 밖에 놀면서. 기다릴 텐데 이거. 놀면서 기다리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의 가정에 대한 그것도 없어야 돼요, 남편. 아니 근데 너무 압박감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한 5년 차 정도 지나면 주무세요. 나는 5년 차인데도 저도 같은 입장인 게 서로 기다려요. 6년 차 정도 되면 진짜. 6년 되는 거 틀려지죠. 뭐요? 기다린다고요? 저는 같이 기다려요. 나도 기다려. 난 옆에 없으면 잠 못 잔다니까. 아니 이제 나이 들면 자게 돼. 그렇죠. 마흔 넘으면 잠이 와. 기다릴 수가 없어.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기다릴 수가 없다니까. 마흔 되면 마흔에 딱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오는 거죠.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남편이 불편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저한테 네. 불편함을 얘기하면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말 못해. 왜냐면 와이프가 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라서 말 못하고 이런 말 하지. 안 자고 TV 보고 있었어. 기다렸어. 그냥 자지. 하지만 좀 자라. 좀 자라. 마음속에 있는 거 이거지. 자라. 왜 피곤하게 안 잤어. 저희 남편은 딱 이래요. 딱 기다려. 회식 끝나고 갈게. 이렇게 메시지 오는데 그것도 2년 차밖에 안 됐잖아. 마음속으로는 막 잘아요. 5년 차도 그거 내가 봤을 때 1년 차 갈게 2차 동료가 보냈을 수도 있어 장난으로. 근데 불편하면 왜 얘기 안 해요? 불편하면 얘기하겠죠. 그게 아니 2년이라서 그런 거고 좀 더 그러니까 지나면. 조금 지나면 네, 그렇죠. 많이 사랑하시는 저는 거예요, 지금? 제일 좀 편안하다라는 마음으로 퇴근할 때가 한 12시? 한 새벽 1시? 그럼 이제 보내요 카톡을 이렇게 나 지금 끝났어 지금 들어가. 근데 안 읽었어. 일이 사라지지 않았어. 일이 사라지지 않았어. 일이 살아있어. 자는구나. 오늘은 미드다 미드. 아 오늘 미드 보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일 싹 사라지면서 알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안 자는구나. 근데 저희 진짜 행복해요 남편도. 그래요. 행복해 아니, 진짜 보여요. 아니, 신혼 때 좋아요. 다치잖아요. 처음에 신혼 행복했으면 때. 좋겠다. 근데 진짜인데 우리 남편 이거 되게 좋아하던데. 아니,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네, 진짜 아니,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김지훈 소장님, 네. 그 우리 저 3번 초투처럼 이러한 어떤 고민에 대한 사례를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오늘 3번 철수는 부인의 포인트와 철수의 포인트가 전혀 지금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철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잠자리도 같이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을 거고 아내가 합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쌓여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보통 육아 때문에 이제 각방을 쓰다가 다시 한번 요 시점에서 한 사람이 이제 합치고 싶어하고 이럴 때 이제 한 번 결정해야 되는 변화가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이게 잘못되면은 쭉 가려가거든요. 큰일 나는 네, 여기서도 가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도 지금은 이렇게 아내 바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실망하면 돌아서 이게 타이밍이 서로 계속 안 맞으면서 지금 되게 중요한 갈림길인데 그동안 8년 동안 서운했던 걸 다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애들을 잠깐 맡기고 여행을 가든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그때 뭐 철이 없었어, 뭐 몰랐어, 그때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긍정적인 마음이 거기서 되게 신기하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나 생각이 몰라 4만 원 거의 안 남았다. 그 1절만 해라 1절만 줘. 그 비싼 돈 다 내고 대학 다니는 이 집안 남자들은 도대체 뭐 하나? 여자가 재수없게 옆에 쫓기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 아니야? Be loving you till we're 70. And baby, my heart could still fall as 내하고 왜 결혼했는데? hard at 23. 사랑하니까. And I'm thinking about how people fall in love in mysterious
Just the touch of a